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장을 보면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꼭 알고 가야 할 시장 핵심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매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칩 쪽에서 새로운 누군가의 등장으로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유튜브 영상에 이어서 이 얘기 첫 번째로 투자텔미에서도 해볼 거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바로 이 편의성입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간민용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이벤트를 앞두고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는 누리호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구글의 TPU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었던 AI 칩 TPU를 무기로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TPU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의 두뇌를 CPU라고 하고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걸 GPU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AI 붐을 일으킨 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TPU는 오직 AI, 즉 머신러닝만을 위해 구글이 직접 설계한 전용 칩입니다. 범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AI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만큼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구글이 자부하는 칩이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때 썼던 그 두뇌가 또 바로 TPU였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 TPU가 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냐? 구글이 빗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구글은 이 TPU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자기네 서비스를 돌리는 데만 주로 썼습니다. 외부 기업이 쓰고 싶으면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빌려 쓰는 정도였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구글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글이 데이터 센터 임대업체나 소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TPU를 직접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메타가 2027년부터 자사 데이터 센터에 구글 TPU를 통합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이르면 내년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TPU를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들이 엔비디아 대신 구글 칩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등에 대해 최대 32억 달러,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서주겠다는 건데 돈 걱정 말고 우리 구글 칩을 써라라고 사실상 보조금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가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엔비디아 측의 반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젠슨 왕도 신경이 쓰이겠죠. 구글 TPU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픈 AI가 TPU를 쓰려고 하자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한 데 이어서 메타와도 엔비디아가 선제 거래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구글의 TPU 등장으로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 1강 그리고 엔비디아 1강에서 엔비디아와 구글 2강 체제로 바뀔 수가 있고 오히려 가격은 내려가고 고객의 선택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대 구글의 대결 구도로 놓고 또 보고 있는데 이 텔레방에서는 엔비디아가 워낙 견고하고 구글 TPU가 플러스되면서 AI 캐펙스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싸움이 아니다. 결국에는 둘 다 좋아지는 그림이니 메모리와 밸류체인이 다 좋아진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과 레거시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전방 수요로 지금 쇼티지가 나면서 두 기업이 모두 좋아지는 그림이잖아요. 역시나 그와 같은 결로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TPU라는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ISC 김정현 앵커가 언급을 했었죠. 오늘 리노공업과
함께 같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PCB 기준으로 TPO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MLCC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기까지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오늘 변동성이 크네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다가 현재는 1%대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헬스케어로 가서 비만과 관련된 신한 감민용 애널의 오늘 나온 리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새로운 비만 지속형 그리고 경구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살이 빠지느냐는 기본이고 얼마나 편하게 투약하느냐가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승부처가 됐습니다. 먼저 이 비만 치료제 쪽은 편의성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만약 시장은 위고비나 제파운드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살이 쏙 빠진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주사 맞는 거 아프고 귀찮다, 한 달에 한 번만 맞거나 그냥 알약으로 먹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제약사들도 살 빼는 효과는 이제 다들 비슷비슷하니 누가 더 편하게 만드느냐로 이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했지만 이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릴리는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스마트 대포에 관한 기술 평가 진행 중이고요. 엄민용 애널을 리포트에서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G2G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3개월 제형을 개발 중이고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유럽 소재 제약사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향후 연속 본계약 체결 그리고 애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구제 쪽에서는 또 D&D 파마텍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주사보다는 솔직히 알약이 편하긴 합니다. 문제는 약효가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건데 현재 메세라의 약물이 가장 유망하고 메세라의 차별화된 기전에는 바로 국내 D&D 파마텍의 경구화 기술 오랄링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지속형 비만 치료제 탑픽 쪽에서는 지금 펩트론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는 D&D 파마텍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 관심 종목으로는 G2G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리포트 원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입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12월 7일이죠. 현재 릴리와 지속형 비만 치료제 에로논이 현재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계약 기간도 평가 종료 시까지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7일 전후로 평가의 진행 현황 또는 에로 체결 논의에 대한 업데이트 제시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엄민용 애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 DD01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임상 이상 샘검 48주 데이터 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역시나 글로벌 빅파마와 에로 성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확인이 될 경우 화이자 등 빅파마와 추가 파이프라인의 협의도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G2G 바이오는 보시는 것처럼 고함량 지속형 기술만의 차별성에 주목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펩트론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D&D 파마텍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알츠하이머 임상 3상 결과 결국에는 실패로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D&D 파마텍의 주가가 오히려 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G2G 바이오도 오늘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3%대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의 총 페이지 수가 무려 82장입니다. 제가 정말 쉽게 큰 그림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델미 내용입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발사를 앞두고 오늘 발사대로 이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었는데 오전 10시 42분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대 발사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뒤 누리호를 전원 연료 공급 장치인 엄빌리컬 타워와 연결을 해서 이제 기밀 점검 등 각종 시스템 점검 진행을 하고요. 이상이 없을 경우에 누리호를 발사대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종합 검토를 마친 뒤에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번 누리호 발사는 27일 오전 0시 54분으로 공시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부터는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반복 발사 R&D 사업의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7월에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미 오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있을 거고요. 한양 ENG가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는 알고 있지만 이번 누리호 사업에서 발사체 연료 그리고 산화제 공급 설비 구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누리호 뉴스에 한양 ENG가 반응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못 올라가고 있죠. 아침에 올랐던 부분을 대부분 이제 낙폭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시켰는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못 간 이유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환율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원달러 급등 현상이 이 아시아 통화 중에서 유독 원달러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이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환율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환율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잡힐 수가 있고요. 또 어제부터 이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등 해서 이 환율 대책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달러에 의한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작게보겠지만은 이 원달러 환율만 상승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해외 주식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주식 확대만 어느 정도 좀 좋지만 취한다 하더라도 환율은 돌아설 것 같습니다. 환율 돌아서게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상승이 꽤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겠지만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메모리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말았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잼레이 3.0 출시를 해서 이 새로운 AI 모델이 알파벳의 이제 ASIC 반도체죠. 이 TPU만으로 사용해서 훈련했다라고 하면서 알파벳 급등, 도덕권 급등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독 메모리 관련주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알파벳의 ASIC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나온 TPU를 쓰게 되면은 그 과거에 썼던 TPU보다도 HBM이 6배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GPU를 쓰던 아니면 이 알파벳 TPU를 쓰던 간에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메모리 핵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이 만든 TPU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 엔비디아의 어떤 GPU의 수요가 줄어들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빠졌고 지금 우리 그 관련 종목에서 그 두산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그런 종목들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파벳 TPU가 나왔다라고 해서 GPU 시장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새로운 이 ASIC 반도체 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메모리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또 관련주 하나, 핵심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결 구도가 아니라 AI 전체적인 생태계가 확장되는 걸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24,600원인데요. 하나마이크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AI 반도체는 후공정에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후공정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 OSA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핵심 고객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후공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 어떤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이 테스트를 대신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AI 반도체는 2.5D 패키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뭐 마이크론부터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대부분 HBM3 16단으로 가고 있고요. HBM4가 이제 내년부터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지만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베트남 법인의 실적 개선이 핵심입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3분기에 376억 나오는데 4분기에는 572억으로 거의 50%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홍종에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단가에 대한 상승분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도 좋지만은 4분기에는 더 좋고 그 4분기에 더 좋은 실적이 내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성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소부장의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앞장서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순저가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TFE가 브로드컴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TFE 같은 경우도 이 알파벳의 TP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국 에이즈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이 반도체 소켓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TFE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이제 21%가 집중한 건데요. 사실 TFE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온 게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인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E 같은 경우는 계속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도 제가 또 이 민노공업 같이 말씀드렸죠. 결국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용 GPU가 되는 거고 이 맞춤형 반도체는 새롭게 만든 GPU, TPU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테스트 소켓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 분야에서 대장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이 말씀드렸던 ISC 같은 경우도 오늘 가장 큰 급등이 나왔는데 ISC 역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아이덴티를 통해서 개발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벳 프로덕트 관련주가 TFE, 민노공업, ISC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내용들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은덕 무료 주식밴드 검색해 보시면 내용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